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. 바로 부동산 가격 순환 메커니즘입니다. 특히 그 1급지, 2급지, 3급지라고 부르는 곳들의 가격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원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산 가치, 또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가격 흐름의 본질,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자료의 핵심은 결국 상대적 비교 이거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가격이 뭐 혼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비교되면서 가치가 매겨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예를 들어서 1급지, 강남 같은 곳이 확 오르면요. 네.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2급지나 3급지를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. 아, 갑자기 그쪽이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건가요? 네,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단순히 저긴 비싸니까 여긴 싸다. 이런 산술적인 계산. 그걸 좀 넘어섭니다. 아, 그래요? 중요한 건 1급지가 오르면 2급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. 인식의 변화요? 네. 생각보다 여기가 괜찮은데? 하는 그런 심리적인 환경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그게 실제 수요 이동으로 이어지고 또 가격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. 여기에는 기대 심리, 투자 판단, 아니면 또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,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요. 그러니까 실제 가치 변화보다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매력 있다. 이런 인식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네요. 핵심이 바로 그거죠. 네. 아, 그래서 그 끊임없는 순환 고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군요. 그러니까 1급지가 오르면 네, 그럼 2급지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따라 오르고, 그렇죠. 그럼 또 3급지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르고, 그러다 보면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다시 1급지가 생각보다 안 비싸네?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네. 이 순환 고리가 특히 상승기에는 시장 전체의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. 불을 지피는군요. 네. 1급지에서 시작된 그 온기가 2급지, 3급지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시장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파도 타기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와,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근데 이게 꼭 1급지, 2급지, 3급지 이런 넓은 지역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를 보니까 같은 동네 안에서도 그 소위 대장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면 바로 옆 단지들까지 영향을 준다. 정말 그런가요? 그렇습니다.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입지나 브랜드가 좋은 대장 아파트 가격이 딱 오르면요, 그게 일종의 기준점,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. 기준점이요? 네, 사람들은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단지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돼요. 아, 대장이 저 정도 가니까 여긴 이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?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그런 심리가 퍼지고 이게 또 실제 매매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역 전체의 가격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. 물론 이런 심리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닐 테고 당연히 거시경제 상황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. 아, 그럼요. 아주 중요합니다. 자료에서도 특히 그 2019년 이후에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습니다. 특히 2019년 7월이었죠. 그때 기준금리가 1.5%로 내려가면서 이게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의 신호탄처럼 됐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낮은 대출이자는 구매 부담을 확 낮춰주고 또 시중에 막 넘쳐나는 돈, 그 풍부한 유동성은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부동산 쪽으로 많이 이끌었죠.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. 네, 여기에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라든가 아니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강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, 뭐랄까 저평가된 보석, 이걸 찾아다니게 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옆 단지가 막 신고가 찍었다는 뉴스를 보면 우리 단지는 아직인데? 하는 그런 조바심과 동시에 생기는 그런 심리. 정확합니다. 부동산 가격은 절대적인 금액 그 자체보다도 주변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. 네. 이런 저평가를 찾는 심리가 상승기에는 시장 전체의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셈이죠. 그러고 보니 2020년대 초반 수도권 시장 움직임이 딱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그림이랑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랬죠.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1급지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 온기가 구로나 금천 같은 2급지로 퍼지고 이게 또다시 인천이나 경기 외곽의 3급지까지 확산됐다가
어느 순간 다시 1급지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네? 이런 흐름이었잖아요. 네, 바로 그 사례가 이 상대적 가격 비교와 심리적 전염 현상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요. 시장이 좀 식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때는 그때도 뭐 3급지부터 빠지고 1급지는 버티고 이런 식인가요? 비슷한 원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. 다른 방향이요? 네, 본능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을 선호하게 돼요. 소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. 그렇죠. 이때 1급지나 대장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작거나 좀 방어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동성 개념이 작용하는데요. 유동성이요? 네,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현금화하기 쉽다는 자산 자체의 유동성이고요. 아,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브랜드나 입지에 대한 시장 신뢰도입니다. 이런 요인들 덕분에 하락기에는 상급지가 일종의 가격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기대가 반영되고 여기에 금리나 유동성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기름을 붓기도 하고 찬물을 끼얹기도 하면서 순환하는 시스템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1급지, 2급지, 3급지 간의 연쇄 반응 그리고 하락기에는 상급지의 방어력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렇죠.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? 만약 여러분께서 부동산 매매를 고려 중이시거나 혹은 단순히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좀 읽고 싶으시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가격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오르내리는 가격표 너머의 동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. 오늘 이야기한 이 가격 순환 메커니즘은 주로 이미 잘 알려진 입지 등급이나 발표된 경제 지표에 기반해서 설명되잖아요. 네, 그렇다면 아직 시장 가격에 충분히 녹아들지 않은 미묘한 변화들,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교통망 계획이 구체화된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원격 근무 확산 같은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특정 지역의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조용히 재편하고 있을까요? 이 순환고리가 다음번엔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혹은 어디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지 미리 한번 가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던져봅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